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2 이순이라고 합니다. 결혼한 지 40년 됐어요. 남편은 성실한 직장인이었고 저는 알뜰한 주부였습니다. 아이 둘 대학 보내고 빚 없이 살았죠. 가난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여유롭지도 않았어요. 매달 쪼개고 아껴가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정년 퇴직하고 나서야 알았어요. 40년간 우리가 번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아니 누구 손에 있었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22에 결혼했어요. 1984년이었죠. 남편은 26으로 은행원이었고요. 결혼식 올리고 신혼여행 다녀와서 시댁에 인사 갔는데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철수야, 통장 내놓거라. 남편이 놀라서 물었죠. 네. 어떤 통장이요? 월급 통장 말이야. 엄마가 관리해줄게. 너희 둘이 돈 쓰는 거 보니까 걱정돼서. 저도 깜짝 놀라서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관리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시어머니 표정이 확 굳어지시더라고요. 아니, 며느리가 시집 첫날부터 말대꾸야. 우리 집안은 원래 이렇게 해왔어. 큰 집도 그렇고 작은 집도 그래. 남편이 제 눈치를 보다가 결국 알겠습니다. 어머니 하면서 통장을 내줬어요. 그때는 그러려니 했어요. 시댁 가풍이라는데 뭐. 그리고 시어머니가 알뜰하게 관리해주시면 저축도 잘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죠. 그게 40년간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혼 1년 차 되던 해였어요. 매달 시댁에 가서 생활비를 받아왔어요. 어머니, 이번 달 생활비 좀 주세요. 시어머니가 봉투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5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여기. 알뜰하게 써야 돼. 그때가 1985년이었으니까 50만 원이면 그럭저럭 살만했어요. 근데 문제는요. 그 50만 원이 40년간 똑같았다는 거예요. 1985년에도 50만 원, 1995년에도 50만 원, 2005년에도 50만 원, 2024년에도 50만 원. 물가는 몇 배가 올랐는데 제 생활비는 40년간 그대로였어요. 한 번은 용기 내서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요즘 물가가 올라서 50만 원으로는 좀.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버럭 화를 내시더라고요. 뭐? 50만 원이 적어? 우리 때는 10만 원으로 한 달 살았어. 요즘 애들은 돈을 물 쓰듯 하니까 문제야. 그 말 듣고 더는 못 꺼냈어요. 아이 둘을 낳았어요. 큰애, 작은애. 큰애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주변 엄마들이 다 학원 보내더라고요. 저도 남편한테 말했죠. 여보, 애들 학원비가 필요한데. 요즘 다들 학원 보내던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어머니한테 말씀드려봐. 또 시댁에 갔어요. 어머니, 애들 학원비 좀 더 주실 수 없을까요? 생활비에서 빼서 쓰기엔. 시어머니가 손사래를 치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학원은 무슨. 학교 공부만 잘하면 되지. 괜히 사교육비로 돈 낭비하지 마. 옛날엔 학원 없어도 다들 서울대 갔어. 하지만 요즘은. 요즘. 맨날 요즘 타령이야. 알았으니까 집에 나가서 애들이나 잘 챙겨. 그렇게 쫓겨났어요. 아이들 학원은 끝내 못 보냈어요. 친구들 다 가는데 우리 애들만 못 갔죠. 아이들이 엄마 나도 학원 가고 싶어 그러면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미안해, 우리는 돈이 없어서. 그렇게 달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게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남편이 결혼 20년 차에 부장으로 승진했어요. 그날 남편이 신나서 집에 왔더라고요. 여보, 오늘 부장 승진했어. 저도 기뻤죠. 정말 축하해요. 그럼 이제 월급이 많이 오르겠네요? 응, 많이 오른대. 한 500만 원 정도. 월급이 500만 원이나 올랐다고 하니까 기뻤어요. 그럼 우리도 이제 좀 여유롭게 살 수 있겠네요. 생활비 좀 더 받을 수 있을까요? 남편이 갑자기 난처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건 어머니한테 말씀드려야 하는데 화가 났어요. 당신이 버는 돈인데 왜 어머니 허락을 받아야 해요? 아니 그게 어머니가 관리하시니까 내가 말씀드려 볼게. 며칠 후 남편한테 물었죠. 어머니가 뭐래? 남편이 고개를 숙이고 말하더라고요. 그냥 50만 원 그대로 쓰래. 나머지는 저축한다고. 저축? 벌써 20년 넘게 저축했는데
얼마나 모였어요?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그 말 듣고 허탈하게 웃었어요. 남편도 몰랐어요. 자기가 번 돈이 얼마나 있는지. 40년간 월급을 받으면 그대로 시어머니 통장으로 들어갔고 우리는 50만 원으로 살았어요. 저축을 한다고 했으니까 나중에 목돈으로 받겠지 했어요. 바보같이. 큰아이가 대학에 합격했어요. 기뻤죠. 그런데 등록금 고지서를 받아보니 한 학기에 500만 원이더라고요. 시댁에 갔어요. 어머니, 애 대학 등록금이 한 학기에 500만 원이래요. 저축한 돈에서 좀.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시더라고요. 등록금? 그건 장학금 받든지 학자금 대출 받든지 해. 네.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저축한 돈이 그 돈은 나중을 위한 거야. 애들 결혼 자금이나 집 살 때 써야지. 대학 등록금으로 다 쓰면 어떡해. 하지만 어머니. 됐어. 알아서 해. 요즘 애들 다 알바하면서 다니던데 그렇게 해. 그렇게 쫓겨났어요. 결국 학자금 대출을 받았어요. 큰애, 작은애 모두요. 총 8천만 원. 졸업하고도 몇 년씩 갚았죠. 그 돈도 결국 우리가 갚았고요. 그동안 저축한 돈이 있는데 왜 빚을 내야 하나 싶었지만 시어머니 말씀이니까요. 결혼 35년 차 되던 해 친정 엄마가 암 선고를 받으셨어요. 수술을 해야 하는데 2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남편한테 말했죠. 여보, 친정 엄마가 수술해야 하는데 돈이 없대요. 2천만 원 정도.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해. 저축한 돈 있잖아요. 거기서 좀 쓰면 안 돼요? 우리 돈인데. 어머니한테 말씀드려봐. 또 시댁에 갔어요. 이번엔 무릎까지 꿇었어요. 어머니, 친정 어머니가 암 수술을 해야 하는데요. 2천만 원만 좀.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돈댁일은 사돈댁에서 알아서 해야지 왜 우리한테 손 벌려. 하지만 급한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저희가 그동안 모은 돈에서. 그게 너희 돈이야? 그건 철수명의 통장이고 내가 관리하는 거야. 내 허락 없이 못 써. 어머니, 제 친정 엄마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안 돼. 그 돈은 나중에 너희 노후 자금이야. 함부로 못 써. 다른 데서 빌려. 그 말 듣고 울면서 나왔어요. 결국 친구들한테 여기저기 손 벌려서 돈을 빌렸어요. 제 친정 엄마 수술비를 제가 빌린 돈으로 냈어요. 40년간 모은 돈이 있는데도요. 그때 처음 생각했어요. 이게 맞나? 이게 정상인가? 하지만 또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남편 퇴직하면 다 돌려받을 거라고 믿으면서요. 그리고 드디어 남편이 정년 퇴직을 했어요. 올해 초였어요. 퇴직금이 나왔어요. 1억 2천만 원.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드디어 퇴직했어. 이제 우리도 좀 편하게 살 수 있겠다. 저도 기뻤어요. 그러게요. 퇴직금도 나왔고 그동안 모은 돈도 있고 한 5억은 되겠죠? 남편이 애매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글쎄. 왜요? 40년간 저축했으면 얼마나 모였는지 알아야죠. 어머니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그동안 저축한 돈 얼마나 됐어요? 이제 제 통장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돈? 그게 많이 없어. 남편이 놀라서 물었죠. 네. 40년간 저축했는데요. 그게 여기저기 쓸 데가 많았어.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전화 끊고 바로 시댁으로 달려갔어요. 남편이랑 둘이. 어머니, 돈이 어디 갔어요? 40년간 모은 돈이 어디 갔냐고요? 시어머니가 눈을 피하시더라고요. 그게 여기저기 쓰다 보니. 여기저기가 어디예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한참을 우기시더니 결국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시동생 사업 자금에 2억, 시누이 집 살 때 3억, 내 시아저씨 빚 갚는데 1억. 듣다가 정신이 아득해지더라고요. 그럼 남은 돈은요? 한 5천만 원 정도. 5천만 원요? 40년 동안 모은 돈이 5천만 원이라고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남편 월급 명세서를 40년치 다 꺼내서 계산해 봤어요. 초봉이 80만 원, 마지막 월급이 800만 원.
평균을 내보니까 한 달에 400만 원 정도. 40년이면 480개월. 400만 원 곱하기 480개월. 19억 2천만 원. 거기에 상여금, 성과금, 퇴직금까지 합치면 최소 25억. 25억에서 생활비로 준 돈 빼면 22억. 22억이 있어야 하는데 5천만 원만 남았다고요? 21억 5천만 원이 어디로 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바로 시댁으로 달려갔어요. 이번엔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계산서를 들고 갔죠. 어머니, 이거 보세요. 남편이 40년간 번 돈이 25억입니다. 생활비 빼면 22억이에요. 근데 5천만 원만 남았다고요? 나머지 21억 5천만 원은 어디 갔어요? 시어머니가 당황하시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많이 벌었나? 명세서 여기다 있어요. 하나하나 계산했어요. 어디 썼는지 말씀하세요. 그걸 내가 어떻게 다 기억해. 기억하셔야죠. 우리 돈이에요. 그렇게 몇 시간을 추궁했어요. 결국 시어머니가 털어놓으셨어요. 시동생 사업 자금 2억 실패해서 날아감. 시동생 두 번째 사업 자금 1억 5천 또 실패. 시누이 집 살 때 3억. 시누이 애들 유학비 2억. 시동생 애들 학원비, 과외비 1억. 시아저씨 빚 갚는데 1억. 시댁집 리모델링 2억. 시어머니 명의로 산 상가 5억. 시어머니 노후 자금 3억. 그 외 여기저기. 나머지. 듣다가 현기증이 나더라고요. 어머니, 이게 다 우리 돈으로 한 거예요? 철수 돈이니까 철수 가족들이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가족? 저랑 제 애들은 가족이 아니에요? 제 애들은 학자금 대출 받아서 대학 다녔는데 시동생 애들은 우리 돈으로 유학 보냈어요? 그건 아들이랑 딸이랑 다르지. 그 말 듣고 정말 죽이고 싶더라고요. 집에 와서 남편한테 따졌어요. 당신 알았어요? 당신 동생들한테 우리 돈 그렇게 퍼준 거. 어느 정도는 알았어. 어느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알았냐고요. 동생이 사업한다고 해서 좀 도와준 건 알았어. 그리고 누나가 집 살 때도 2억, 3억씩 도와줬다는 거 알았어요? 그 정도인 줄은 몰랐어. 그럼 왜 확인 안 했어요? 당신 돈인데. 어머니가 관리하신다니까. 당신 정말이요. 40년간 당신 월급이 얼만지도 모르고 산 거예요? 남편이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도 공범이구나. 모른 척한 게 아니라 알고도 방치한 거구나. 큰애, 작은애 불러서 얘기했어요. 엄마 아빠가 40년간 번 돈이 25억인데 5천만 원밖에 안 남았대. 애들이 깜짝 놀랬죠.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할머니가 다 쓰셨어. 삼촌들 고모 주느라. 큰애가 화를 내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학자금 대출받은 건 뭐예요? 우리 돈으로 삼촌들은 사업하고 사촌들은 유학 가고 우린 빚더미에 앉았어요? 작은애도 울더라고요. 엄마가 맨날 돈 없다고. 학원도 못 보내주고 수학여행도 못 가게 하고.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 말 듣는데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제가 아이들한테 한 짓이 뭐예요? 돈이 있는데도 없다고 거짓말하고 애들 꿈도 못 키워주고. 그날 밤 결심했어요. 찾아내겠다고. 우리 돈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찾아내겠다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하겠다고. 40년을 당해주었으니 이제는 제가 당할 차례라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사정을 설명했더니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이런 케이스 많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몰래 재산 빼돌리는 거요. 그럼 돌려받을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부부 공동 재산이니까요. 남편이 번 돈의 절반은 부인 거예요. 시어머니가 임의로 처분했다면 불법입니다. 그 말 듣고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제 편이 생긴 것 같아서요. 변호사가 조사를 시작했어요. 시어머니 명의 통장, 부동산, 주식, 모든 재산을 조회했죠.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펼쳐놓더라고요. 시어머니 명의로 된 재산이 상당합니다. 얼마나요? 강남에 상가 건물 하나, 시가 10억. 아파트 2채 합쳐서 15억. 예금 5억. 주식 3억. 총 33억 정도 됩니다. 33억이요? 네. 그런데 이게 다 언제 산 건지 확인해 보니까 전부 최근 20년 이내예요.
그전에는 시어머니 명의 재산이 거의 없었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우리 돈으로 산 거잖아요. 우리 돈으로 시어머니 명의로 재산을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엔 시동생들 재산을 조회했어요. 시동생은 사업한다고 돈을 몇 번이나 받아갔는데 번번이 망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요. 시동생 명의 아파트 한 채, 오피스텔 두 채. 변호사님, 이거 뭐예요? 사업 망했다며요? 사업은 망했을 수도 있죠. 근데 부동산은 따로 사놨나 봅니다. 우리 돈으로요? 시기상으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집 살 때 3억 받아갔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집이 지금 10억짜리더라고요. 거기다 시누이 명의 상가도 하나 있고. 변호사가 정리해줬어요. 남편분이 40년간 번 돈 25억 중에서 현재 찾을 수 있는 재산은 이렇습니다. 시어머니 명의 재산 33억, 시동생 명의 재산 약 8억, 시누이 명의 재산 약 12억, 합계 53억. 어떻게 25억이 53억이 돼요? 부동산 가격이 올랐으니까요. 우리 돈으로 샀을 때는 싸게 샀는데 지금은 값이 많이 올랐죠. 어이가 없더라고요. 우리는 40년간 50만 원으로 살면서 시댁 식구들은 우리 돈으로 53억짜리 재산을 만들었다고요? 변호사가 말하더라고요. 이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 돈이 남편 돈에서 나갔다는 증거요. 어떻게 해요? 시어머니 통장 거래 내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남편 월급이 시어머니 통장으로 들어간 내역, 그리고 그 돈이 시댁 식구들한테 나간 내역이요. 문제는 시어머니가 협조할 리가 없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남편을 설득했어요. 당신이 어머니한테 통장 내역 달라고 하세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해? 못하겠으면 이혼할 거예요. 나는 40년 참았어요. 더는 못 참아요. 남편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여보, 이혼까지. 당신 선택하세요. 며칠 후 남편이 통장 내역을 가져왔어요. 40년치는 아니고 최근 20년치였는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변호사가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이거면 됩니다. 남편 월급이 고스란히 시어머니 통장으로 들어간 게 다 나와 있네요. 거래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매달 남편 월급이 들어오고 며칠 후에 시동생한테 큰돈이 나가고 또 시누이한테 큰돈이 나가고 부동산 매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나가고 생활비로 제게 준 50만 원은 정말 작게 빠져나가더라고요. 변호사님, 이걸로 뭘 할 수 있어요? 소송 걸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요. 남편 돈을 시어머니가 임의로 시댁 식구들한테 줬으니까 돌려받을 수 있어요. 승소 가능성은요? 거의 100%입니다. 증거가 명확하니까요. 드디어 희망이 보이더라고요. 소송 걸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족회의를 했어요. 시댁 식구들 다 불러 모았죠. 시어머니, 시동생, 시누이, 그리고 우리 부부. 제가 말했어요. 오늘 여러분들 부른 이유는요. 마지막 기회를 드리려고요. 시어머니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무슨 기회? 그동안 우리 돈으로 만든 재산들 자발적으로 돌려주시면 조용히 넘어갈게요. 하지만 안 그러시면 법적으로 갈 거예요. 시동생이 비웃더라고요. 형수님,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가 관리하신 돈인데 뭘 돌려달라는 거예요? 관리가 아니라 횡령이에요. 남편 월급을 마음대로 당신들한테 준 거잖아요. 시누이도 끼어들더라고요. 오빠 돈이면 오빠 가족들이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빠 가족이 누군데요? 저랑 제 애들도 가족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쓰지 못하고 당신들만 써요?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내가 뭔데 감히 나한테 돈 내놓으라고 해. 내 아들이 번 돈인데. 아들이 번 돈이면 아들 마누라도 쓸 권리가 있어요. 법적으로요. 법으로 시어머니를 고소하겠다고. 네, 안 돌려주시면요. 그러자 시댁 식구들이 다들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형수님 미쳤어요? 오빠, 형수 좀 어떻게 해봐요. 남편한테 다들 매달렸는데 남편이 처음으로 제 편을 들어줬어요. 어머니, 동생들아. 형수 말이 맞아. 우리 돈이야. 돌려줘. 시댁 식구들이 경악하더라고요. 결국 합의는 안 됐어요.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가 나를 고소하면 너희는 불효자로 낙인 찍힐 거야.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할 거라고.
저도 똑같이 말해줬어요. 좋아요. 제가 불효자 며느리로 낙인 찍히는 거요. 어머니가 횡령범으로 낙인 찍히는 거요. 어떤 게 더 나을지 두고 봅시다. 그렇게 결렬됐어요. 바로 다음날 소송을 제기했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시어머니, 시동생, 시누이 모두를 상대로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나오는데 시원하더라고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뭔가를 선택한 기분이었어요. 소문이 퍼졌어요. 친척들이 전화를 하더라고요. 순이야, 내가 정신이 나갔니? 시어머니를 고소해. 그래도 그렇지,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내 자식들 생각은 안 해? 할머니 고소한 엄마를 둔 애들이라고 손가락질 당할 텐데. 처음엔 힘들었어요. 정말로 제가 잘못한 건가 싶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왜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해야 하죠? 잘못한 건 시어머니잖아요. 40년간 우리 돈을 빼돌린 게 잘못이지, 그걸 돌려달라는 게 무슨 잘못이에요? 그래서 전화 오는 사람들한테 다 똑같이 말해줬어요. 그럼 당신이 40년간 번 돈을 시어머니가 다 가져가고 당신한테 한 푼도 안 남겨줘도 괜찮아요? 그래도 참으실 거예요? 그러면 다들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첫 번째 재판 날이었어요. 법정에 들어서는데 떨리더라고요. 시어머니, 시동생, 시누이가 반대편에 앉아 있었어요. 저를 째려보는 눈빛이 정말 무섭더라고요. 재판이 시작됐어요. 판사가 물었어요. 원고 측 주장을 요약하면 남편의 급여를 시어머니가 관리하면서 임의로 처분했다, 이거죠. 저희 변호사가 대답했어요. 네, 맞습니다. 남편 급여 총액 25억 중 21억 이상을 피고들에게 증여했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원고는 40년간 생활비를 받아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자발적으로 어머니께 재산 관리를 맡긴 것이지 횡령이 아닙니다. 저희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어요. 남편 월급 명세서와 시어머니 통장 거래 내역입니다. 매월 급여가 고스란히 시어머니 계좌로 입금됐고 생활비 명목으로 원고에게 지급된 금액은 월 5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40년간 물가가 수십 배 올랐음에도 생활비는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어머니가 증인석에 섰어요. 판사가 물었어요. 피고는 왜 며느리에게 생활비를 40년간 같은 금액만 지급했습니까? 시어머니가 대답하셨어요. 며느리가 돈을 헤프게 써서요. 더 주면 다 낭비할 것 같았습니다. 그럼 남은 돈은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가족들 도와주는 데 썼습니다. 가족이라 함은 제 둘째 아들, 딸에게 사업 자금과 집 구매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원고와 원고의 자녀들은 가족이 아닙니까? 그건 시어머니가 말을 못하더라고요. 판사가 계속 물었어요. 원고의 자녀들은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고 하던데 왜 시어머니는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각자 알아서 해야죠. 하지만 피고의 다른 자녀들 손주들은 지원했다고 했는데요. 시어머니가 대답을 못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통쾌했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궁지에 몰리는 걸 봤거든요. 제 차례가 왔어요. 증인석에 섰어요. 떨렸지만 당당했어요. 판사가 물었어요. 원고는 40년간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았습니까? 느꼈습니다. 매번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럼에도 40년간 참은 이유는 시어머니가 저축을 잘하고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나중에 목돈으로 받을 수 있을 거라고요. 원고의 자녀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을 때 시어머니에게 지원을 요청했습니까? 네. 하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대출받아서 다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목이 메었어요. 하지만 참고 말했어요. 미안했습니다. 아이들한테요. 돈이 있는데도 없다고 거짓말한 것 같아서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정말 있었는데 시댁 다른 식구들이 쓰고 있었더라고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동생도 증인석에 섰어요. 판사가 물었어요. 피고는 형으로부터 사업 자금을 받았습니까? 네. 얼마나 받았습니까? 정확히는 기억이. 저희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통장 거래 내역에 따르면 총 3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시동생이 당황했어요. 아, 네. 그 정도 됐나 보네요. 사업은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습니다. 그럼 그 돈은? 다 없어졌습니다. 저희 변호사가 다시 서류를 냈어요. 피고 명의로 아파트 한 채, 오피스텔 두 채가 있습니다. 모두 사업 자금을 받은 시기에 구매했는데요. 시동생이 식은땀을 흘리더라고요. 그건 개인적으로 산 겁니다. 무슨 돈으로요? 사업은 실패했다며요?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재판이 진행될수록 진실이 드러났어요. 시동생은 사업 자금으로 받은 돈으로 부동산을 샀고, 시누이는 집 살 돈으로 받은 돈으로 주식 투자를 했고, 시어머니는 우리 돈으로 본인 노후 자금을 만들었어요. 그 모든 게 법정에서 다 까발려졌어요. 재판 끝나고 나오는데 시댁 식구들이 저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봤어요. 시누이가 소리쳤어요. 형수, 당신 이러고도 가족이라고 할 거야? 저도 똑같이 소리쳤어요. 가족? 가족이 이래요? 40년간 나를 ATM처럼 쓰는 게 가족이에요? 그날 밤 남편이 제 손을 잡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뭐가? 40년간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남편이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어요. 나도 알았어. 어머니가 돈을 동생들한테 주는 것도, 당신이 힘들어하는 것도. 근데 눈 감았어. 비겁했어. 어머니 말씀이니까, 가족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당신을 희생시켰어. 정말 미안해. 4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제 편이 되어줬어요.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었어요. 몇 달 후 판결이 났어요. 판사가 말했어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억 원을 지급하라. 15억. 전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상당한 금액이었어요. 재판 이기고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변호사가 축하한다고 악수를 청했어요. 축하드립니다.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정의. 그 말이 왜 이렇게 눈물나게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몇 주 후 계좌로 돈이 들어왔어요. 15억.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 통장에 큰 돈이 생겼어요. 은행 앱을 켜서 잔액을 확인하는데 눈물이 났어요. 이게 제 돈이에요. 40년간 제가 희생하며 모은 돈이에요.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너 만족하냐? 이제? 네, 만족해요. 우리 가족 다 망쳤어. 너 때문에. 제가 망친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40년간 잘못하신 거예요.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마라. 나도 내 집에 안 간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서로한테 좋을 것 같네요. 전화를 끊었어요. 40년간의 관계가 끝났어요.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홀가분했어요. 큰애, 작은애를 불렀어요. 엄마가 15억 받았어. 이 중에서 너희 학자금 대출 갚은 돈 8천만 원, 그거 너희한테 줄게. 엄마. 그리고 너희가 학원 못 간 거, 수학여행 못 간 거, 하고 싶은 거 못 한 거. 다 보상해주고 싶은데 돈으로는 안 되겠지? 큰애가 안아줬어요. 엄마 됐어요. 엄마가 이긴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작은애도 안아줬어요. 엄마 진짜 멋있어요. 나이 60에 싸워서 이기다니. 셋이서 한참을 울었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살까? 모르겠어요. 40년간 시어머니 눈치 보며 살았으니까.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 맘대로 살자.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래서 결정했어요. 작은 집으로 이사 가고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었던 것들 하기로요. 제주도로 여행을 갔어요. 남편이랑 둘이. 바닷가를 걷는데 남편이 제 손을 잡더라고요. 여보, 고생 많았어. 40년간. 이제라도 이렇게 살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앞으로 20년, 30년은 우리 맘대로 살자. 그러게요. 바람이 불었어요. 상쾌했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로운 기분이었어요. 친구들을 만났어요. 야, 순이야. 내 소문 다 들었어. 대박이야. 시어머니한테 15억 받아냈다며?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났어? 웃으면서 말했어요. 용기가 아니라 그냥 더는 못 참겠더라고. 40년이면 충분하잖아. 친구 하나가 말했어요. 나도 사실 비슷해. 우리 시어머니도 우리 돈 맘대로 쓰거든.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제가 말해줬어요.
따져봐. 통장 내역 확인해보고 이상하면 변호사 찾아가. 참지 말고. 그게 쉽지가 않아. 나도 어려웠어. 40년 걸렸잖아. 근데 안 하면 평생 후회해. 나처럼 60 넘어서 하지 말고 지금 해. 친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를 불효자 며느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제가 너무했다고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40년간 참았던 걸 후회하지, 싸운 건 후회 안 해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 계시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지 마세요. 당신이 번 돈, 당신 남편이 번 돈은 당신 것도 맞아요. 시어머니 것도 시댁 식구들 것도 아니에요. 법적으로도 부부 공동 재산이에요. 나이가 많아서 시집 온 지 오래돼서 이제 와서 어떻게 하냐고요? 아니에요. 늦지 않았어요. 저도 60둘에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첫째, 남편 월급은 부부 공동 재산입니다. 시어머니가 마음대로 쓸 수 없어요. 둘째, 만약 임의로 썼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셋째, 증거가 중요해요. 통장 내역, 거래 명세서 다 모아두세요. 넷째,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 도움을 받으세요. 상담은 무료인 곳도 많아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나이가 많다고 결혼한 지 오래됐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이에요. 40년을 참았어도 50년을 참았어도 이제라도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그게 당신의 권리니까요. 저는 15억을 받았지만 더 값진 걸 얻었어요. 제 자존심이요. 제 자유요. 제 인생이요. 60대는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저도 이제 시작이에요. 남은 인생 제 맘대로 살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